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년 전부터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주문량이 폭주를 하여 현재는 월 순수입이 2억 원대 정도로 대박이 나버린 회사 대표입니다.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는 저와 띠동갑인 20대 초반에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육감적인 몸매를 지닌 아가씨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20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30대 초반인 저를 항상 리드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저는 앞에서는 수줍으면서 단둘이 사랑을 나눌 때는 적극적이고 저와 성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길 원했는데 대놓고 밤의 성향을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나마 지금 여자친구가 제 이상형에 조금 가까운 정도이며 아무리 밤에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뭔가 조금 부족할 때가 많긴 했어요. 그래도 사랑스러운 제 여자친구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터라 데이트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하였고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퇴근하고 나면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너무 암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저에게 긍정적인 말로 많이 위로해주고 제 옆에서 묵묵히 지켜준 데다가 제가 돈이 없어 밥 한 끼 못 사줄 때도 편의점 폐기지만 그거라도 괜찮다면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이기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지금도 헤어지지 않고 잘 사귀고 있는 중이에요. 힘들어하는 여자친구에게 생활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에 여자친구 집에서는 늘 저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네 가족은 어머님이 계시고 위에 언니 그리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사진을만 봐도 아주 굉장한 미남 가족이었어요. 사업이 바쁘다 보니 밥을 잘 못 챙겨 먹을 때가 많은데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매번 손수 도시락을 싸서 남동생을 통해 보내주시거나 여자친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십니다. 덕분에 굶지 않고 일에 매진할 수 있었기에 여자친구와 1주년이 되었을 때쯤 기념선물로 현재 살고 있는 2층 월세집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고 있기에 아깝지 않았어요. 오빠, 그 전에 사주기로 한 그 아파트 말이야. 내 명의 말고 엄마 명의로 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 뒤로 우리 남매를 홀로 키우셨는데 너무 고생만 하셨으니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 것 같아서 하며 말을 하였고 효심이 깊은 여자친구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더군요. 바로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여자친구 어머니의 명의로 해야 하는 일이니 날짜와 장소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 어머니를 뵙기로 한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간은 두근거리고 설레었습니다. 연애하면서 몇 번 뵌 적은 있었는데 4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처럼 보이셨고 너무 고우시고 피부도 예쁘고 젊으셨던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뵐 생각을 하니 조금 더 설레인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멀리서 걸어오신 여자친구 어머님은 여전히 아름답고 고우셨으며 말투 한마디 한마디가 여자친구처럼 사랑스러우셨어요.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늘 생활비도 딸을 통해 보내주시고 매번 맛있는 것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전화로만 드렸지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해요. 패키치지 않으려고 그래도 일을 하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뿐이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며 어느 누가 결혼도 안 한 여자친구가 어렵게 산다고 아파트를 그것도 여자친구 엄마의 명의로 사주겠냐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의 손은 얼굴은 너무 이쁘신데 식당 일도 하고 거친 일을 많이 하셔서인지 손이 너무 까칠하고 굳은 살이 박혀 딱딱했습니다. 그래도 왠지 여자친구 어머니의 손은 따뜻하고 금방 전기가 통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말았습니다. 늘 애교있는 여자친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은 그 애교가 징징거리는 것처럼 들려 듣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꾹 참았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 어머니의 교양 있고 뭔가 연륜이 묻어나는 말투 하나하나가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말았고 어머니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좋아서 하는걸요.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 고았던 두 손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꽃길만 걷게 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아셨죠? 하며 저 역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착하고 듬직한 남자가 딸의 남자친구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하시며 이런 말하기 정말 미안하고 낯짝 두껍지만 꼭 딸과 결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다른 곳으로 장가 안 갈 테니 앞으로 연락도 자주 하고 술 못 마시는 여자친구를 대신해서 술친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여자친구 어머니와 저는 수십 통의 전화도 나누고 가끔 만나는 사이가 되었으며 술도 한 잔씩 나누며 사업 이야기, 연애 이야기, 그리고 술이 약간 올라오게 되면 살짝 야한 이야기도 나눌 정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여자친구 어머니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술 마시기 전에는 조용하면서 유머 있는 분이셨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 여자친구보다 더 화끈하고 야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가끔 저녁마다 여자친구 어머니를 생각하며 잠들 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여자친구와의 사랑의 대화는 조금씩 시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자친구 어머니를 모시고 드시고 싶다던 곱창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날 역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역시 화끈한 어머니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대놓고 저에게 영수씨 있잖아. 나 썸 타는 여자 마냥 빙빙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내가 지금부터 고백 하나 할 건데 이 술 다 마시고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내가 한 말은 다 잊어버리기다. 알았지? 잠깐. 나 이거 한 잔만 더 마시고 말할게. 짠만 해주라. 하며 맥주 글라스로 소주를 타서 원샷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걸까 궁금하려던 찰나 저에게 딸의 남자인데 제가 남자로서 탐이 난다는 겁니다. 너무 탐이 나서 딸의 남자만 아니면 한번 대시해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지 당황해하는 순간 여자친구 어머니는 역시 그런 반응일 줄 알았다며 빨리 먹고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나시는데 아까 급하게 마셨던 술 때문인지 휘청거리셨고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고민하고 있던 제 머릿속은 이미 답이 나와버렸고 아이고, 내 대답은 듣고 나가야죠. 뭐가 그리 급해? 그래 술도 마셨으니 저도 속마음 털어놓을게요. 하며 저 역시 조금씩은 관심이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말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을 해주니 정말 고마웠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내 이상형은 귀여운 연하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 바로 연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 어머니는 잠시 놀라시더니 이내 눈빛이 확 돌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 눈빛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어쩌? 나 아직 안 죽었나 보다. 나 있잖아. 우리 영수 씨를 원하는 것 같아.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지 말고 오늘 한번 서로를 빠르게 알아볼까? 하고 말을 하는데 여자친구와는 또 다른 모습에 중년 여자의 농염한 향기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저는 딸과 엄마를 동시에 여자친구로 둔 행복한 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빠르게 곱창에 남은 소주를 먹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임에 두근거리고 있었을 때쯤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더니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응?
엄마랑 어디 간다면서. 왜 아직도 안 와? 응? 어디야? 어? 어디냐고. 응? 하며 애교 있게 말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다 받아줬을 그 애교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어머니께서 곱창 드시고 싶다고 해서 곱창에 술 한잔 하고 있다고 말을 하니 여자친구는 엄마랑 같이 있으면 큰일 난다며 당장 그만 마시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 진짜.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니, 한두 번 마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게다가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큰일은 무슨 큰일. 아이, 걱정 말고 집에 가 있어. 금방 갈게. 하며 저도 모르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고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빨리 마시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 끊고 2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여자친구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며 식당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어? 엄마는 맨날 곱창 먹을 때마다 여기 오더라. 오빠, 전화 왜 끊어? 내가 엄마랑 술 마시지 말라고 전부터 말했는데 왜 자꾸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어? 그럴 거면 엄마랑 먹지 말고 나도 같이 마셔. 아유, 이게 뭐야? 하며 옆에 있던 소주를 병채로 들어 원샷 하는 겁니다.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다 마셔버리더니 역시나 술에 약한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자친구 어머니는 놀래서 술자리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와 같이 여자친구를 얻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취해버려 완전히 뻗어버리고 말았고 방에 눕히니 코까지 골며 잠을 잘 자더군요. 땀 범벅인 저는 씻고 싶었는데 그 순간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 찝찝한 데다가 술까지 먹고 딸 때문에 열받아서 그러는데 제 옷 중에 반팔과 반팔티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잠옷을 드렸더니 그 옷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기분이 묘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여자친구의 물 달라는 술주정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은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저 역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으니 씻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자친구 어머니는 제 손을 잡더니 자기야, 난 이렇게 남자다운 냄새가 너무 좋더라. 꼭 씻어야 해? 내가 씻고 왔으니까 안 씻어도 되지 않을까?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래? 응? 이리 와봐. 괜찮아. 하시더니 제 입술을 덮쳐버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여자친구 어머니를 안아버리고 말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쥐죽은 듯이 방에서 자고 있었기에 둘만의 사랑은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너무 뜨거운 사랑을 해서인지 우리 두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깊은 잠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 제 뺨을 때렸는지 너무 아파서 짜증을 내며 일어나 보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는 건 처음 봤고 여자친구 어머니와 저는 전날 밤 선을 넘은 그 모습 그대로였으니 여자친구는 당연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절초풍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 여자친구가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너랑 우리 엄마가 이럴 줄 알고 너한테 엄마하고 술 마시지 말라고 했었거든? 와, 귀엽고 대형 사고를 쳤네. 엄마 미쳤어? 딸이랑 결혼할 남자랑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 몰라? 남자가 없어서 딸의 남자친구랑 이딴 짓을 해? 내가 아파트까지 받아서 엄마 명의로 해줬는데 이제 내 남자까지 뺏어가? 이건 아니잖아, 엄마. 엄마 나이가 46살이야. 나 같은 20대가 아니라고. 내가 엄마 남자 밝히는 거 가지고 뭐라 한 적 있어? 없잖아.
근데 이건 아니지. 이건 밝히는 걸 넘어서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알아? 하며 여자친구는 울부짖었고 여자친구 어머니는 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뿐이라며 용서를 수없이 비시더군요. 저 역시 여자친구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하였고 여자친구는 이 집에서 오늘부터 저와 같이 살 테니 다시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저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결혼하게 되더라도 절대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었고 몇 달이 지나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여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화가 풀려 장모님으로 오라고 할 줄 알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불참하셨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장모님은 집에서 한없이 울고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과는 그 사건 이후로 결단코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아내가 임신한 뒤로는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으니 간혹 장모님이 그리워서 정말로 못 참을 때는 아내 몰래 전화를 가끔 하곤 했습니다. 장모님 역시 저와 전화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셨고 늘 제가 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장모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였고 시간이 흘러 아내는 건강한 딸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다녀온 뒤로는 저는 일을 하느라 바빴고 아내는 쌍둥이를 케어하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도우미 이모를 불러주겠다고 해도 요새 흉흉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 불안하다고 하길래 조심스레 장모님께 부탁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장모님께 연락하라고 했지만 저는 평소 연락을 안 해서 연락처도 지우고 없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은 아내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보이며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아이를 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전화에 기뻐하시며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오셨고 장모님과 저는 눈빛으로 인사를 주고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오신 후로 더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장모님과 저를 철저히 감시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피곤하다며 아이들과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고 장모님과 저는 아내 몰래 다락방에서 그가 만나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장모님과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돼서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저는 바로 안방으로 가니 다행히도 아내와 아이들은 자고 있더군요. 그 이후로도 장모님과 저는 아내가 없거나 아내가 곤히 잠든 사이마다 장모님의 요구를 응해주고 있었는데 아내는 장모님과 저의 관계를 의심스럽다는 눈빛을 자주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장모님과 저는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장모님은 집으로 가셨고 저는 아내에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출산 6개월 만에 또다시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장모님께 만나자고 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장모님은 요즘 자주 만나지 못해서 아쉽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장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장모님,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는데 이제 가정에도 충실해야 할 것 같고 임신한 아내를 보니 더 이상 이런 관계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고 말을 하니 장모님은 깜짝 놀래며 아니 내가 박서방 때문에 남자의 눈을 뜨게 되었고 사랑을 나눌 때마다 거친 여자가 좋다며 막말하고 막 들어주는 여자가 좋다며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난 박서방을 이제 못 만나면 삶에 의미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조금만 천천히 멀어지자. 갑자기 이러면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너무 힘들 것 같아. 오는 길에 좋은 것을 받았는데 거기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안 될까? 응? 가자. 빨리. 하며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내와 다른 매력을 가진 장모님에게 푹 빠져서인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고 별 수 없이 그날도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서히 만남을 줄여나가며 헤어지자는 장모님은 그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현재도 장모님의 끈질긴 요구를 계속 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아내가 출산하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할 듯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